한동훈 위원장이 어디를 가기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전문 수록, 즉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대구 경북 방문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인사할 때는 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보고 인사하는 아주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제 본인만의 정책 색깔을 조금씩 보여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어떤 한동훈 효과를 앞으로 롱런시키는 저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력으로 국민 지지율을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다음에 한 10일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이렇게 좀 다르네? 본인의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좀 다른 문법으로 이야기를 하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특히 신년 여러가지 여론조사에서 보면 한동훈 효과가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컨벤션 효과라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디를 가기 전에 굉장히 꼼꼼하게 이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의 사정, 그 지역의 어떤 맞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마 준비를 많이 해서 다 이걸 거의 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보면 예전에는 보면 당대표들이 전부 다 이 A4 용지 들고 줄줄줄 읽어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구성된 한동훈 비대위와 비대위원들 보면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은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주를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피습 정보도 있고 해서 아마 오늘 경찰의 어떤 경호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전문 수록, 즉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이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개정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현실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 가장 원하는 것도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넣어서 이걸 기리겠다라는 게 상당히 많이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맞춤형 그런 어떤 오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2일 날은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요. 굉장히 아마 대구 경북 방문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본인이 대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대구의 스마일 센터라고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아주 인기가 아주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 차도 놓치고 해서 3시간 뒤에 이제 서울로 오른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본인이 이제 이 정치적인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즉 대구는 자신의 정치적인 시작점, 정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대구를 명명을 한 거죠. 그러므로 해서 대구 지역의 TK의 보수와 그 보수 지역의 자기의 정치 출발, 정치의 생명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 신년 한해식에도 보면 항상 깔끔하고 이렇게 갖춰진 모습인데 넥타이를 확 풀어 제꼈어요. 풀어 제끼고 또 인사할 때는 저 의자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보고 인사하는 아주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렇게 대학 때 이렇게 시위할 때 주동자들이 보통 보면 책상에 올라가서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따박따박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 갑자기 신발을 벗고 저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많은 분들한테 얼굴을 보이면 인사하는 이걸 보고 현장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이게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문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다르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하고 뭐 사진 찍으려고 아주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앞서서 대전을 방문했었는데 대전을 방문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대전은 국민의힘에게 항상 역전승을 안겨준 곳이다. 왜냐하면 대전 지역에 거기에 국회의원 7명입니다. 근데 지난 21대에서 전패를 했습니다.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시장, 충남북 도지사 전부 다 국민의힘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가 얼마나 초토화됐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을 내야 된다는 뭐 그런 지금 있는데, 그래서 이 역전이라는 거는 예전에 아마 2006년인가요? 당시 지방선거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커터칼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지방선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전은요 라고 이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때 박성효 후보가 좀 고전하고 있었는데 바로 당선이 됐습니다. 역전을 해버렸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참 그걸 보면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밀착형 어떤 메시지를 이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발산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본인과 어떤 친밀감을 두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대한노인회의 김호일 회장을 또 찾아가서 사과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늙으면 뭐 돌아가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본인이 당에 어떤 누를 끼치지 않겠다 해서 사퇴를 했고, 또 이 당시에 대한노인회에서 성명까지 발표하고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화로 우선 김호일 회장한테 사과를 하고 어제 찾아간 거죠. 근데 사과를 하러 가는데 이거 뭐 완전 환영식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김호일 회장이 예전에 김은경 혁신위 때는 그때 또 뭐 여명 투표 때문에 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김호일 회장이 이렇게 사진 두고서 그냥 막 뺨때기 막 때리는 이런 장면을 그때 연출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겠다고 그랬는데 안 찾아왔대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찾아왔더라고요. 이거 달라진 모습이다. 그리고 뭐 밖에서 박수 치고 뭐 이게 사과하러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지지받으러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만큼 발빠르게 행동하고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고 본인이 또 진짜 빨리 가서 빨리 문제를 해석해버리는 이러한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참 돋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비대위원 회의를 하면 거의 토크쇼처럼 운행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 최고위원들이 준비된 원고 한 번씩 읽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비대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 그거에 대한 자기가 코멘트도 하고 뭘 이야기를 하고 거의 아침 비대위원 회의가 토크쇼 분위기처럼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참 예전에 여러분들 아주 익숙했던 이 정당의 어떤 최고위원 회의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의도의 어떤 문화를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현실로 어떻게 이어질까, 이런 어떤 변화가 이 외형상의 변화가 내용상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질까, 그게 저는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동료 시민이라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대위원을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민주당의 공격은 없습니다. 대신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는 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사람만 동료 시민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이런 분들도 동료 시민이다. 그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뭘 할 것인지, 국민의힘이 무슨 정책을 펼 것인지,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야 저는 이 효과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본인도 인재영입위원장을 지금 겸임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효과 때문에 예전에 아마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그리고 좀 유명인사, 우리가 이름만 들을 만한 알만한 유명인사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그냥 한동훈 위원장을 어떤 바라보고서 일단 지금 당에 들어오는 뭐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컨벤션 효과가 아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국민들의 민생을 이 여당이 잘 살펴주느냐, 그리고 또 결국 이 총선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역할도 저는 뭐 결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또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 지금 아마 조만간 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물론 이 법 자체는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 관련된 후속 대책들을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을 롱런할 수 있는 지지율이
또 지금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적 인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저는 핵심적 관건이다. 그러려면 이제 본인만의 정책 색깔을 조금씩 보여내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어떤 한동훈 효과를 앞으로 롱런시키는 저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민들 워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셨기 때문에 옛날로 회귀할 것 같으면 많은 실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력으로 국민 지지율을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